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버크셔 해서웨이 울트라 BOT의 배팅 그리고 청정연료 스타트업의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소식,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와 울트라 BOT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영웅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트라 BOT에 큰 베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트라 BOT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회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지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울트라 BOT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화장품부터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화장품까지 모두 판매하는 소매업체입니다. 매장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것이 아니라 오프몰, 즉 독립된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대부분의 매장이 약 1만 제곱피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울트라 BOT와 1998년에 첫 미국 매장을 오픈한 LVMH의 세포로 는 뷰티 제품 쇼핑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백화점에서만 쇼핑할 수 있었고 매장 직원과의 상호작용 없이 제품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들 매장은 고객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철학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라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울트라 BOT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11%에 이르렀고, 특히 오프몰 매장 운영 덕분에 낮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운영 마진은 15%에 가까운데 이는 S&P 500에 포함된 소매업체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울트라 BOT는 매우 안정적인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 자본 수익률은 26%를 넘습니다. 이는 코스트코의 18%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울트라 BOT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변화나 일회성 트렌드에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BOT가 직면한 도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세포로는 콜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 또한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BOT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향수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해보고 구매하고 싶은 카테고리이며, 울트라 BOT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독점적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는 울트라 BOT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현재 울트라 BOT의 주가는 12개월 순이익의 약 14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44% 낮은 수준입니다. S&P 500의 다른 소매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도 울트라 BOT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안정적인 매출 성장, 높은 마진, 다양한 제품군과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고려할 때 울트라 BOT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경쟁과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울트라 BOT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이 회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청정연료 스타트업들이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소와 바이오 연료 같은 청정 연료 기술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술은 비행기, 선박, 트럭 등 대규모 산업에서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항공의 지원을 받은 풀크럼 BIONERGY는 쓰레기를 제트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수소 에너지 스타트업인 유너버설 하이드로전도 높은 비용과 물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정 연료 프로젝트들이 실패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초기 기대와 달리 수소 및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유통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 환경, 공급망 중단,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금 혜택 지원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 파워는 미국 최초의 녹색 수소 공장을 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 때문에 주가가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청정연료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기후 목표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 해운 등 많은 산업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정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스크는 청정 연료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의 화석 연료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대량 주문했고, 에어 뉴질랜드는 대체 연료의 가용성이 낮아지면서 2030년까지의 배출량 목표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청정 연료의 실패는 더 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청정 연료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 창출이 우선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정 연료가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청정 연료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 정책 지원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청정 연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